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법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법보다는 안녕하세요. 제비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수영 갔다가 갑자기 요 주제로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최근에 이제 627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 만약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산다, 뭐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새로 전세를 맞추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오는 세입자 전세 대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기존에 끼고 있는 매물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건 가능하거든요.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세비티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집을 알아보다 급매로 해서 전세에 세입자 있고 등기만 치면 되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매물을 찾다 보니까 전세를 기존에 끼고 있는 매물을 찾으신 거예요. 혹시나 이거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없는지 물어보셔서 오늘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일단 정확하게 언제 전세 계약을 했고 뭐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뭐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구두로 확인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계약서, 전세 계약서 원본이랑 뭐 확정일자 받은 여부 요런 서류들 챙겨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기존의 전세를 이분이 계속 사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뭐 1년을 살았을 수도 있고 2년을 살았을 수도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수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해서 사게 되면 그분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사유가 아닐 때는 거의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엄청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쵸?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많이 하려고 해요. 계약갱신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 보증금에서 5%만 올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면 전세 매물도 없는 데다가 지금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갱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나는 세입자 남아있는 전세 기간까지 전세 주다가 나는 실입주를 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만료일 전에 최소 6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이때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번에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요 1억으로 제한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실입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전세 보증금 돌려주려면 집을 팔아서 이분에게 보증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새로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드린다거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입주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요런 것들을 요런 매물을 사기 전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는 서류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부분 이런 것 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법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법보다는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법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입자와 관계를 정말 잘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그 시점에서 2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집을 조금 더 빨리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협의를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세입자와 나와 좀 관계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세입자분에게 좀 이사비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계약일보다 빨리 나가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이사비에는 이분이 이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분과 이분이 새로 전세를 만약에 구한다 했을 때 그때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런 이사비는 동네마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에게 여쭤보시면 가장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이 세입자와 나와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하고 좋아야지 이렇게 이사비를 드린다 해도 합의를 봐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집을 매도했는데 그때도 그래도 세입자분하고 워낙 관계가 괜찮았기 때문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잘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뭐 세입자분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 만나잖아요. 그럴 때 좀 상냥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좀 드리면 좋고요.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남의 집에 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쵸? 흠집이라도 되면 혹시나 집주인이 나중에 배상해달라 할까봐 또 조마조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큰 손해가 아니라 했을 때는 웬만하면 수용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세입자분이 에어컨을 들고 오는데 벽에 뭐 구멍을 좀 뚫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 다 된다고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벽에 그 못을 못 치게 하는 집주인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입자분들이 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부탁을 할 때도 세입자분들이 잘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하자가 되게 많잖아요.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 살게 되면 하자 같은 것도 잘 발견해서 바로바로 뭐 하자 보조 신청하고 수리하고 하면 되는데 세입자가 사시는 경우에는 힘들잖아요. 근데 세입자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세입자분들이 알아서 그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우리가 관계를 더 좋게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우리가 전세 낀 매물을 사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정말 감사한 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어도 금방금방 서로 오해를 풀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